실제적으로. 그러나 이제 한 사람씩 있다면 제가 저번에 서영춘 씨를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형 체형은 또 구분하기가 사실 쉽고 또 발견하기도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면상비급을 번역하고 난 뒤에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상비급을 번역하니까 그분은 이제 철학관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수형을 모르겠다. 수형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을 우리가 동묘나 저 종로로 나가가지고 수영을 찾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수영 지나가길래 뒤에서 저분 수영이에요, 저분 수영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공부한 적도 있는데, 자, 수영은 여자에게 많습니다. 작고 땡글땡글 굴러가는 듯한 동글동글하게 생긴 여성들이 수영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수형도 있습니다. 있는데 남성의 수형들은 보면은 살집이 있고 약간 몸집이 이렇게 좀 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형하고 토형은요, 살집이 있는 사람이 수형과 토형의 진체로 잡힙니다. 수형인데 만약에 살이 없다. 그러면 살이 쪄야지 운을 받는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토형인데 살이 없다 하면 살이 조금 더 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목형으로 보는데 목형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찌면 저는 운이 없어요. 살이 찌면. 그러면 내 체형을 이대로 유지해야지 요 수준만이라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살이 찌고 또는 살이 빠진다. 이것이 운세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이 상법입니다. 자, 수형과 토형은 재물형이다. 재형이다. 금형과 목형은 관형이다. 왜 그렇게 나누느냐? 사람이 돈은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금형과 목형 같은 경우에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저 짓은 못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못해? 나는 돈만 되면 다 할 수 있어. 돈만 되면 다 할 거야. 또 이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형과 토형으로 재물형으로 놓고 이 체면과 그리고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금형과 목형으로 화형으로 놓습니다. 이 성정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성정을 무시하고 생김새만 갖고 얘기하면 이게 항상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성정이 토체의 성정과 맞느냐, 신뢰가 있느냐. 저 사람은 토형인데 토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음성이 있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토형에 맞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용이 없다 하면은 토형에서 결격 사유로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금목수화토에 또는 수화목금토죠. 목금토의 그 특징적인 성정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사람을 분석해야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체형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물형으로 들어가면은 체형 이야기는 접어두려고 하거든요. 예. 그 몸집이 있는 거는 수용하고 토형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토체는 이 실험 선수들은 거의 토형입니다. 이만기 같은 선수는 사실 키가 별로 크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몸집이 좋고 단단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집이 있고 큰 선수보다 이만기하고 붙으면 이만기한테 다칠 것 같아. 왜냐? 이만기 선수는 그만큼 이 살집 근육이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살집이 얼마나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는가. 단단해야 됩니다. 물렁물렁한 물렁살은 한 끼 안 먹으면 빠지고 한 끼 더 먹으면 찌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삶의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복이 심한 것보다 그만하게 유지되면서 점점 발전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또 지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이. 그러면 이제 안 만져보고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만져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물렁살이구나, 단단한 살이구나. 왜냐? 대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말해요. 저는요, 한 끼만 먹으면요, 살이 막 뿍뿍 쪄요. 이런 분들은 물렁살입니다. 대체적으로.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살이 잘 빠지고 살이 잘 찌느냐 아니면 살이 잘 빠지거나 잘 찌지 않는 체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복의 유무를 또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보고 성정도 보고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송인식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목형이고 어떻게 보면 토형이에요. 왜냐? 키랑 어깨랑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옵니다. 어깨에서. 이 목형들은 어깨에서부터 쭉 빠져서 내려오고요. 토체들은 어깨가 살짝 더 넓습니다. 이렇게죠. 토체들은 어깨가 조금 더 넓고요. 목형들은요, 대체적으로 어깨부터 엉덩이가 쭉 그냥 동일하게 빠집니다. 근데 목형은 약간 이 엉덩이에서 약간 이 볼륨이 있어요. 엉덩이. 나무 뿌리가 형성되는 그 맨 밑에 보면 왜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도 목형인 사람이 엉덩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법 책에는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엉덩이와 허리에 힘이 없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목에서 나오나 허리에서 나오나 어깨에서 나오나?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을 쭉 배우면서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터득이 되면은 저 사람은 힘을 어디서 쓰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눈으로 쓰는 거예요. 눈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과 지혜로운 힘은 좀 다르잖아요. 힘도 없고 왜소하게 보여. 근데 눈이 아주 좋아. 그러면 지혜를 쓰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 몸에서 보면은 힘이 목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연구한 부분인데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유영철이나 강호순 이런 사람들은 목이 굵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이 굵으면서 그 힘이 목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 울대뼈가 있어요. 목이 이렇게 굵으면서 이 울대뼈가 있는 거죠. 목이 굵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애들 그 상담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얼굴은 볼품없어. 목이 이래. 그러니까 그 정신병을 다루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목에서 힘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힘, 어깨에서 나오느냐 또는 허리에서 나오느냐. 이게 대체적으로 제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배가 두리두리하고 힘이 있습니다. 송인식 선생님 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사람들을 한번 쭉 관찰해 보세요. 부자들은 여기가 힘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냐? 투기하는 배짱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돈 놓고 돈 먹는 그 배짱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항상 부자는 어깨와 허리와 엉덩이가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허리와 엉덩이가 붙어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허리가 배와 같은 부피가 있어서 두리두리하게 아주 뭡니까? 풍요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풍요하게 보이는 거하고 비만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여성들도 부자, 복부인들은요, S형의, S형의 허리 소유자가 아니에요. 거의다가 여기가 두리두리하게요. 아주 풍요한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복부인들은. 물론 이제 미인의 어떤 그 조건으로 들어가면은 S자형을 우리는 원하는데, 대체적으로 복부인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이 엉덩이와 허리가 아주 단단하게 풍요해야 된다. 그것이 이 부의 체형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형을 볼 때는 어깨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토형을 볼 때는 어깨가 약간 넓습니다. 하체보다. 그랬을 때는 토체를 놓는 거죠. 자, 금형들은 이제 뭐가 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장 선생님 경우에는 약간 금형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금체로 보는 거죠. 왜냐, 금형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키가. 큰 키에는요, 금형을 놓지 않습니다. 큰 키에는. 네. 그래서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키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으로 들어가서 출세를 하는 거죠. 나폴레옹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예. 제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최초의 가문을 일으킨 그 부자를 보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경이죠. 최초의 그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배를 보면서 부자 배인지 가난한 배인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배만 나오면 다 부자냐? 그게 아니에요. 부자 배가 있습니다. 부자 배는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자, 부자 배는 이렇게 아래로 늘어져 있고요. 가난한 배는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계속 보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꼽 있는데 이 똥배라는 게 있잖아요. 똥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똥배 없애려고 하잖아요, 여성들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똥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똥배를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돈배라고 하잖아요. 똥배를 돈. 이게 속설인 것 같아도 이 뭡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는 아래로 늘어지되 이렇게 풍요하게 늘어져야 된다. 음, 이렇게 늘어져야 된다. 늘어져야 된다 말은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고요. 풍요하게, 몸집이 넉넉하게 보여야 된다. 배도. 그 배가 주름이 잡히거나 여성들도 삼겹살 잡히듯이 막 배가죽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난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운동하면서 탄력 있게 잡아줘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항상 운동은 예, 같이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형으로 들어가면 물형은 얼굴의 생김새를 봅니다. 자, 얼굴의 생김새를 보면서 마음 쓰는 것 또한 봐야 되고요. 행동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물형을 볼 때는 얼굴 생김새를 보면서 행동과 마음 쓰는 걸 봐야 된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동시에. 그걸 동시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전문가의 뭡니까? 음, 식견이죠. 전문가의 식견입니다. 자, 모택동과 등소평을 보면은요, 모택동은요, 얼굴이 길면서도 몸집이 아주 뭡니까? 예. 이렇게 웅장하게 보이죠. 이 이마도 웅장하게 보이고, 자, 모택동뿐만이 아니라 교황들은 거의 다 이마가 웅장하게 보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바오로 6세나 이 교황들은요, 세계를 지배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은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도 여기가 아주 우람합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이마가 우람하면서 이 지배력이 생기는 것 같아. 왜냐?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준다 이 말이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약속을 지키도록 하늘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서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죠. 자, 용의 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의 형. 자, 뭐 택동이 용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집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얼굴만 보느냐? 몸도 이 용의 형으로 들어가면은요, 몸이 꼿꼿해야 돼요. 만약에 몸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휘어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파격입니다. 아시겠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몸을 꼿꼿하게 가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출가하기 전에는 세파에 시달리죠. 출가하기 전에는 세파에 시달리면서 막 이 몸이 얼굴이 찌들어지면서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모습이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찌들어지면서 몸이 휘어지고. 왜냐? 삶의 무게에, 삶의 무게에.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강원에 다니고 바로공양 먹변하고 선방에 한철 다니면은요, 자세가 반듯해지는 게 스님들의 특징입니다. 선방으로 들어가고 강원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자세 잡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님의 위상을 이 몸체로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의 이 그 공양을 받게 되고, 예, 신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몸이 구부러져서는 성직자의 모습,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부터 바로 잡아 나간다. 운세를 본다. 선생님, 제가 언제쯤 운이 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의 무게에 찌들어졌어.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허리를 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짜증나고 하더라도.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그래야지 운을 받고 믿고 돈도 빌려주고. 그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세를 반듯하게 해라, 자세를 반듯하게 해라, 뭐 바르게 앉아라. 이 생활 습관은 노년까지 그 사람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요. 자세가 한번 자세 하나만 반듯해도 얼굴도 못생기고 못 배웠어. 자세 하나만 반듯해도 뭐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죠. 예. 누구도 뭐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상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케이스죠. 자, 부드럽습니다. 자, 용의 모양은요, 사람이 경직되면 안 됩니다. 경직. 범죄자와 일반 사람의 차이점. 범죄자들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강호수는 웃기고 뭐 사람들한테 매너 좋고 아닙니다. 이 1대1로 대했을 때는 사람을 압도하는 경직됨이 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데, 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압도하느냐? 부드러움으로, 자상함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그리고 이 설득력으로 그렇게 압도하지, 이 경직된 모양으로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예, 경직된 모양으로 압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근육이. 자,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타인데 한 번은 비행기에서 만났대.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막 뭡니까? 이 군복, 제복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격려를 붙이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는 못 느꼈는데 그 사람이 스타였다, 장성이더라. 근데 그것을 상법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계급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는 뭡니까? 상사는 중간 계급이잖아요. 중간 계급의 사람들은 강하죠. 강함을 주장합니다. 강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 소령, 중령, 대령, 스타로 올라갈수록 부드러움으로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같다 하잖아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부드러움. 그렇지만 이제 자기 직계 부하는 아주 뭡니까? 예,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군유를 세우는 거죠. 직계 부하들은 군유를 세우면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드러움과 예, 군유를 세울 수 있는 위엄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예형이다. 그래야지 군율도 세우면서 또 뭡니까? 병사들도 많은 병사들이 따를 수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을 군대 보내놔 놓고 그렇게 이제 군대 보냈죠. 군대 보내놔 놓고 아가 등창이 났어. 등창이 났는데 그 상관이 입으로 막 그 고름을 빨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낳았어. 낳았는데 엄마는 울었어요. 왜? 아니, 상관이 입으로 등청을 빨아주면 이게 충성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 장군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 엄마는 알았던 거죠. 그게 엄마는. 그 상관이 등청을 빨아주는 데 대한 고마움, 그 이면에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오면 더 좋겠지만 이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드러움과 강직됨을 동시에 가지면서 위엄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용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얼굴이 길고 귀가 치달렸다라는 것은